늙고 병드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은 있는데요. 우리 몸이 보내는 만성 통증과 이상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2시간, 3시간 자고 나면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잤거든요. 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수명은 점점 늘어갑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다고 면역력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20년 통계에 기대 수명이 83.5세, 건강 수명은 66.3세라고 합니다. 83년 동안 질병을 겪으면서 사는 기간이 17년 이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곱게 늙어야 하고 이쁘게 늙어야 하고 건강하게 늙어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약침 치료는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경락을 강화시켜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한의학은 질병보다 그 병이 생긴 원인과 그 사람에 집중합니다. 증상에만 급급해서 질병에만 집중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잊고 있지 않으신지요? 100세 시대에 면역력 저하의 시대에 약침과 한의학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에 주목합니다. 인체의 자가 회복 능력을 도와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건데요. 내 몸이 불편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자가 치유력을 깨워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한의사 김희대 원장.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접하는 증상 중 하나인 무릎 통증. 이명천 씨는 특히 밤에 무릎이 퉁퉁 붓고 쑤셔서 자다 깨기 일쑤였습니다. 활동한 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저녁 시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건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 증상인데요. 뼈와 관절이 약해진 거죠. 아무래도 무릎이 아프니까 뒤적뒤적 하다 보면 깨지고 또 깨고 나면 고통이 있으니까 못 자고 잠을 푹 못 자니까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 했습니다. 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통증이 심해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외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됐는데요. 일상에 제약이 많아지고 도무지 낫지 않는 증상이 답답했습니다. 가장 통증이 심했던 무릎에 주사 치료도 여러 번 받았는데 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까요? 풀리지 않는 치료의 실마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고 걷기가 불편하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이나 골반 쪽에 문제가 있으셨고 한방에서는 음허증이라고 합니다. 몸의 진액이 말라서 생기는 질환인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상태 같이 겸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는 무릎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골반 부위가 약한 상태였는데요. 골반은 위로는 몸의 중심인 척추를 받치고 아래로는 양쪽 다리를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에 이 고관절이 약하고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다리와 무릎에 통증이 지속된 겁니다.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까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 관절염은 약침요법을 시행했습니다. 무릎과 주위 관절 그리고 고관절과 허리 관절을 도와서 무릎이 잘 구부러질 수 있도록 약침 치료를 했고 그다음에 음허증 치료는 한약을 써서 몸의 진액을 도와서 입마름이라든지 수면 장애를 풀어주는 한약 치료를 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그 무릎 아프시던 건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무릎 좋아지시고 네. 엉덩이하고 골반 쪽도 좀 편해지셨죠? 네. 네, 치료가 잘 되고 계시고요. 네. 무릎은 그대로만 쭉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잠 치료는 네. 그 약 잘 드시고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씩 더 좋아지실 거고 네. 오늘 치료실 가셔서 네. 치료하시고 네. 2주 뒤에 보겠습니다. 네. 자.
한의학에서 통증은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기운이 모자라서 힘들어할 때 생기는 반응으로 봅니다. 약침 치료는 이렇게 약해진 조직을 강화하는 건데요.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입해 자가 치유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내원 당시 62던 스트레스 지수 기억하시나요? 통증이 사라지면서 숙면을 해 56으로 호전됐습니다. 네, 오늘은 관절과 수면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신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그 치료를 쭉 이어서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치료로 진입하게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치료의 기간을 조금씩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해서 지금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천 씨가 바랐던 일상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증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것, 평범하게 청소하고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는 약속도 부담 없이 잡을 수 있는 자유였는데요. 2달의 치료 끝에 그토록 바라던 일상을 찾았습니다. 약해진 기력을 회복하는 한약도 건강한 삶을 찾는 데 도움이 됐죠. 한약 먹으니까 아무래도 낫지. 옛날에는 운동하고 할 때 일하면은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료하고 나서 넌 지금은 이제 걷는 것도 영 좋고 고통이 일단 없으니까요. 편안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탁구를 치면서 일상의 활력을 얻었다는 이수철 씨. 최근에는 취미를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됐는데요. 활동하면 심해지는 허리 통증 때문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이렇게 전기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도수 치료를 하고 그 치료 받을 때에는 그래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가졌는데 좋아진가 했더니 또 나중에 또 조금 무리를 하게 될 경우에 또 다시 이렇게 아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평소 업무 특성상 운전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운전하면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이 긴장하고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목부터 팔까지 저릿한 통증도 있었죠. 만성적인 목과 허리의 통증, 불편함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에 대한 진단을 받지는 않으셨고요. 증상을 봐서도 크게 의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제 기력 저하와 관절의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전에도 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증상이 좋아진 적이 있는데요. 혼자서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다시 통증이 재발한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앉으십시오. 예. 허리 통증은 2, 3년이 됐고요. 예. 네. 예. 가끔 팔이나 다리가 저리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왼쪽 손목이 요게 손까지. 좀, 예. 네. 요거는 2년 정도 됐고 예. 저림은 1년 정도 됐고 특별히 뭐가 있어서 안 좋아진 건 아니고 예. 치료를 좀 쉬다 보니까 안 좋아지고 네. 관절을 도와주는 약침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악어 약침은 성장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에 자악어 약침이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침과 약침 복합 치료 효과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치료 전 통증이 10이었을 때 단독 침 치료 후 7점으로 떨어졌는데요. 침과 약침 복합 치료를 시행했을 때는 4점으로 약침을 함께 사용했을 때 통증이 더 경감됐습니다. 증상에 따라 다른 약침을 사용하는데요.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심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오래 많이 쓰면서 생긴 만성 피로가 문제였습니다.
태반에서 추출한 자악어 약침으로 약해진 힘줄과 인대를 회복해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줬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몸이 좀 무겁고 이랬었는데 약침이 이렇게 맞고 나니까 몸이 훨씬 좀 가벼워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노화와 근골격계의 관계는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썼고 오래 썼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기계는 오래된 부속은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게 곤란하죠. 그리고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되었다고 모든 관절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골격계는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먹여서 살려주고 있는 것이고 경락이 그것을 유지, 보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고 경락이 약해지니 근골격계도 자연히 약해지는 겁니다.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는 이 두 가지 원인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자연이 닳아서 생긴 약해진 것도 치료해야 되고 오장육부와 경락이 약해진 것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생긴 특징적인 병이 있습니다. 바로 화병인데요. 한스러운 일을 겪으며 쌓인 화를 사귀지 못해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말업 씨에겐 특히 불면 증상으로 나타났죠. 우리 아저씨 보내고부터 시작한 게 지금 얼추 한 30년 다 돼가거든요. 약 먹고 자면 많이 자면 4시간, 약 안 먹으면 2시간, 3시간 이랬는데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집에 그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죠. 스트레스 지수가 69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홀쭉한 삼각형 모양일수록 안 좋은 심박 분포도가 뾰족한 모양으로 나쁜 상태입니다. 과로형 만성 스트레스까지 있는 상태였죠. 굉장히 오래된 불면으로 오셨습니다. 횟수로는 한 30년 가까이 된 불면이고요. 실제적으로 신경안정제를 드시기 시작한 건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약을 떼고 한 5시간 정도는 자는 게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우리 몸에 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열이 심해져 병증인 상태로 바뀌면 이를 화라고 부르는데요. 약침으로 화를 내려줄 겁니다. 열과 화가 쌓이면서 생긴 불면증으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가 치유력을 깨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을 함께 복용했는데요. 불면증을 치료하면서 점차 신경 안정제를 줄였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침으로 화를 내리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간으로 불면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약으로 기력을 보강하면서 수면에 도움되는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30년째) 이어져 온 불면증. 이전엔 신경 안정제를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제대로 못 자고 오래 약을 먹으면서 혈관 건강도 걱정됐는데요. 치료 경과는 어떨까요? 이말업 씨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양약을 안 먹고도 하루 5시간 이상 자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10개월 동안 약침 치료와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불면증이 좋아졌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몇 주 정도 지나면서 양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약을 줄이면 그 증상이 다시 또 심해지고 올라옵니다. 그 상태를 또 어느 정도는 견뎌야 되고 2번 내지 3번 정도 줄이면 거의 약을 안 먹는 상태가 됩니다. 보통 그게 개인별로 다르지만 어느 정도 치료를 시작하면 그런 시기가 오고요. 이마름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양약을 안 드신 지가 한 9개월 정도 되었고 오늘은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몸에 열을 내리니 모든 증상의 원인이었던 스트레스 지수가 69에서 48까지 떨어졌습니다.
뾰족한 모양의 심박 분포도와 과로형 만성 스트레스, 치료 후 완만한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고 자율신경도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요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요즘은 6시간은 잡니다. 아, 뭐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데는 한 데는 없습니까? 그런 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 점수가 그전에 증상이 좋아지면서도 잘 안 내려가는데 오늘은 많이 내려가서 다행이다 합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약침은 경락에 놓는데요. 경락은 전신의 기혈이 운행하는 경로입니다. 인체의 구성 요소인 기와 혈, 근육과 인대 등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수면 장애는 주로 열이 많이 올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을 잘 내릴 수 있는 지황 약침을 위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 냉기를 조절하는 냉락을 놓는 냉자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경결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녹용 약침을 썼습니다. 최근 숙면에 취하면서 운동이라는 새로운 취미 생활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갑자기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던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인데요.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바쁘게 살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서 병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드디어 자신의 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심적 여유가 생겼는데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크게 할 일은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즐겁게 산다는 그것만. 그게 제일 좋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 목과 어깨, 손목 통증은 현대인의 숙명처럼 돼버렸습니다. 대부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오래 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등의 나쁜 자세를 지속하는 게 근골격계 질환을 부르는 이유 중 하나죠. 잘 때 똑바로 누우면은 뒷목에 뭐가 베겨 있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손목은 좀 일하다가도 계속 만져줘야 될 정도. 어깨는 그때는 별로 안 아팠는데 이제 손목에서 좀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재활 치료과 가가지고 도수 치료 좀 받고 했었어요. 진료 받았던 날이랑 다음 날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 계속 아프고 반복됐어요. 보통 목에 긴장이 많이 오면 일자목이라고 하지요.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S자목이라고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로 이렇게 진단을 받아 오셨고요. 목에 긴장이 많이 오다 보니까 목과 어깨의 통증, 그다음에 그게 이제 머리 쪽으로도 오고 손저림까지 같이 오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위장장애, 그로 인해서 만성 피로, 그런 복합적인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73%로 30대와 비교해 10명 중 7번째로 안 좋은 수치고 혈관 건강도 위험과 경계로 나빴습니다. 목 어깨의 통증을 줄여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었으니까 약침 치료를 했습니다. 목 어깨 위주로 치료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팔과 어깨, 손목의 통증, 손의 저림, 요 증상까지도 같이 왔기 때문에 상체 부위를 쭉 따라서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만성 피로 증상이 있으셨고 위장 장애가 있으셨지만 음식 조절을 잘 해드리고 만성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공진단 처방을 같이 했습니다. 공진단을 제가 처방하는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트레스, 두 번째,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가 겸해 있을 때 주로 공진단을 처방하고요. 공진단을 같이 처방했을 때 약침 치료의 효과도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몸이 좋아지니까 치료 효과가 빨리 나는 것이겠죠. 자, 여기 이제 목 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목과 어깨, 머리, 그리고 팔까지 해서 쭉 불편했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는 이제 많이 편해지셨죠? 네. 네. 요새는 뭐 이렇게 뻐근하거나 묵직하거나 이런 건 잘 없고요.
치료받고 이제 네. 4주차쯤 되면은 네. 조금 불편한 느낌 있기는 네. 한데 네, 네. 그렇게 많이 크게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예, 이전하고 많이 다르실 테고 마우스를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어깨가 항상 긴장이 많이 됩니다. 조금씩 이제 생활에서도 이제 스트레칭하는 거 많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를 받은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한의원에 올 정도로 팔과 어깨, 목의 통증이 호전됐습니다. 만성적인 피로 증상도 함께 치료하면서 몸의 기력을 회복시킨 덕분입니다. 또래보다 높던 스트레스 지수도 73%에서 46%로 떨어지면서 평균보다 좋아졌습니다. 혈관 건강도 위험과 경계에 있던 지표가 1년의 치료 끝에 모두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못 가가지고 다시 또 아파서 좀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한 달 가까이도 통증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주에 2회 정도 치료를 했고요. 점차 해서 지금은 한 달에 1회 정도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루 치료를 받고 가시면 3주차, 4주차 끝날 때쯤 돼서 약간 다시 조금 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치료해도 점점 나아지시고 계시고 곧 아마 치료를 종결할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만 사는 것은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미리 예방하거나 통증이 느껴진 직후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증상도 치료해야 하지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증상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의원 들어오시면서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원인은 진찰을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금방 재발하거나 비슷한 질환이 다시 생깁니다. 두 번째로 치료 기간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줄었다고 금방 치료를 종결하면 안 됩니다. 조금 낫다고 환자분 혼자서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질환일 경우에는 증상이 줄어들더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한의원에 일정 기간 내원하시면서 좋은 상태가 쭉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번에는 근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